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학과 조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다크서클 치료입니다. 기존 포스팅에 보면 다크서클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눠놨죠. 색소 침착형, 그 다음에 혈관형, 지방 돌출형, 지방 함입형. 4가지 종류로 나눠놨고,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복합으로 되어 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색소 침착형과 혈관형 이 2가지는 논외로 하고 지방 돌출형과 지방 함입형 이 2가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 돌출형은 지방이 앞으로 나오면서 밑으로 그늘이져 보이는 거고, 지방 함입형은 지방이 들어가서 거기가 고랑이져 보이는 가지 타입이라서 둘이 치료 방법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는데, 지방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기에 볼륨을 채워서 고랑을 메꿔줘 갖고 다크서클을 해결을 하죠. 그 다음에 지방이 돌출된 형, 지방이 나와서 나온 거에 밑에가 그림자 져 보이는 경우에는 밑에 그림자 져 보이는 부위를 볼륨을 채워서 좀 평평하게 만들고 그림자가 덜 지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가 발달이 많이 안 됐을 때는 지방 돌출형인 경우에는 나와 있는 지방을 이 경결막 눈 안쪽으로 해서 지방을 약간 빼주거나, 아니면 그 뺀 지방을 밑에 꺼진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필러 가격이 낮아지고 필러 시술이 발달을 하면서 지방 돌출형 같은 경우에는 필러 시술을 먼저 퍼스트 초이스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제가 환자라도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로 간단하게 다크서클을 채우는 걸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필러를 먼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15년간의 그 기간을 보게 되면 지방을 빼던 수술보다는 지금은 지방 돌출형에서 돌출된 밑으로 필러를 살짝 채워서 메꾸는 그런 다크서클 시술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아져서 수술이 좀 줄었죠. 여기서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필러를 채울 때 이제 눈 주위의 역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를 채울 때 앞 광대의 그 광대뼈의 발달 정도, 앞에 광대가 진짜 지방이 튀어나와서 밑에 꺼지는 경우도 있지만 앞광대 뼈 또는 앞광대 볼륨이 뒤로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가만히 정적인 상태의 표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정을 지을 때, 웃을 때 특히 그 눈 밑에 근육의 움직임, 어디가 파이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넣고 나서 오히려 더 불룩해지고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시술이 간단히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그런 것과, 그리고 시술은 어때야 됩니까? 내가 멍들고 다운타임이 있고 하면 뭐하러 시술해요? 수술을 하지. 시술은 시술답게 덜 아프고 멍 덜 들고 덜 부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시술을 해야 시술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리고 시술을 할 것과 수술을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술할 정도의 시간은 낼 수가 없으니 필러로 교정이 아주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화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면 나는 만족하겠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수술은 나중에 시간이 났을 때, 휴가를 좀 길게 낼 수 있을 때 그때 하겠다,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시술과 수술의 그 구분을 잘 해드려야 되고, 그런 옵션들을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러는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정 없는 경우에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대치를 좀 낮추고 부분 교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필러만 하는 병원이 있고 눈밑 지방 재배치, 눈밑 지방 제거만 하는 병원이 있고 이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시야를 다 가지고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다크서클 치료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고 그 한 병원에서 원 스테이지로 다 케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크서클 필러만 하는 병원, 풀만 하는 병원보다는 두 가지를 잘 버무려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라벨라는 다크서클 종류 4가지 중에 눈밑 색소 침착과 혈관 치료는 못하느냐? 아니죠. 그것도 치료가 될 경우와 안 될 경우를 구분을 잘 해드리고 치료가 될 경우는 치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다 없애기가 어려운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빨리 마음을 갖다 접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서클 치료의 시술과 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크서클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보람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